안녕하세요. 엘의 투자 이야기 엘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장기채 ETF 중에 하나인 TAT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만 먼저 이야기 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영상을 좀 자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영상을 올릴 때 뭐 딱히 준비라던가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주 올릴 수 있는 거고요. 때문에 영상의 뭐 퀄리티나 이런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참조하실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유튜브 하는 게 딱히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떤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투자에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심심풀이 그런 유튜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TAT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자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개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은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슬슬 매력적인 엔트리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이야기해 보자면, 제가 올해 TAT를 좀 여러 번 매매를 했었는데, 당연히 현재 가격보다 높은 상황이었죠. 그때 트레이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TAT 가격은 많이 내려왔죠. 이 여러 가지로 펀더멘탈이 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가장 이 미국 장기채의 매수자들이었던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현재 중국의 지금 위안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국이 미국 채를 지금 매수하는 상황이 지금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경기 상황도 좋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달러 팔아서 이 위안화를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수급 측면에서도 좀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국가가 있죠. 역시 미국의 채권을 많이 매수하고 있던 나라인 일본 역시도 지금 달러엔 상황이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역시나 계속해서 엔화가 약세가 좀 심해질 때마다 개입을 해서 이 엔화 약세를 좀 막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미국 채권을 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YCC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의 예상만큼 저는 뭐 나쁜 상황이라 보지 않지만, YCC로 인한 어떠한 그 자금의 이탈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로는 아직까지는 뭐 크지 않다고 보지만, 계속해서 YCC가 조금씩 풀려나간다거나 이런 요인들을 본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여튼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의 수급이 일단 구매자들이 많지 않다. 두 번째로는 이 미국 재무부가 엄청나게 많은 채권을 지금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도 많은 상황이고 수요자도 이제 수요도 줄고, 이러면 채권 금리가 좀 사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애틀란타 연은에서 마침 오늘 날짜로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을 추정치에 나왔는데 약 5% 성장치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전에 8일날 예측했던 게 4.1%였는데 5%로 엄청나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뭐 미국 7월 통합 판매가 이제 늘어나면서 더 올라간 건데, 5% 성장을 하는 국가가 쉽게 뭐 리세션이 오거나 이러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채권이 금리가 하락을 하려면 경기가 안 좋아져서 부러지거나 아니면 경기가 좋아져서 순차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그 두 가지 모두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면 지금 연준에서 계속 이야기하던 higher for longer, 금리를 높고 길게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섣부르게 많은 비중을 먼저 들어갔거나 뭐 TMF와 같은 레버리지 채권 ETF를 섣불리 매수하게 되면 어 이제 횡보하면서 자금이 녹아내릴 수가 있는 거죠. 뭐 사실 TAT야 버티면 되지만 TMF 같은 경우 그런 요인이 있고요. 또 TATW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분이 문의하셨는데, 저는 사실 TATW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왜 안 좋아하냐면 커버드 콜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진입을 한다고 하면 TAT로 진입을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저는 현재 그 TAT에 대한 생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리세션이 좀 오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채권 금리가 오히려 좀 더 올라가야지 리세션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채권이 금리가 뭐 지금 현재 아까 10년물 보니까 4.211인데요. 아까보다 조금 올랐네요. 그러면 이 4.211 이 정도 선에서는 물론 부담은 되겠죠. 부담되니까 뭐 피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은행들 신용등급 강등할 수 있다라고 경고도 한 상황이고, 근데 현재 상태에서 저는 아직 미국 재무부라던가 연준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연준이 QT를 양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갑자기 정말 QE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일시적으로. 그다음에 또 재무부가 바이백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뭐 그런 요인들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상승폭, 그러니까 채권 금리의 상승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다시금 채권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해야 수익을 좀 볼 수 있는데, 그게 채권 금리가 그럼 많이 하락할 수 있느냐? 뭐 이전처럼 3.5, 3.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치면, 일반적인 좋은 상황이라고 치면 주식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채권이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시장이 다 좋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갑자기 막 시장이 부러져서 급격하게 침체가 강하게 오고 채권 금리가 막 내려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 가서는 좀 더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에서는 그게 좀 어렵고, 두 번째 그 부러지는 케이스는 오히려 채권 금리가 좀 높았을 때, 뭐 예를 들면 4.5, 4.6, 4.7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때, 10년물 기준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미국의 경기가 못 버티고 기업들이 못 버티고 부러질 확률이, 뭔가 어딘선가 시스템적으로 무너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강하게 이 채권 쪽에 베팅을 좀 하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거는, 채권에 대해서 TAT에 대해 생각하는 거는,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현금하고 그 채권의 일정 부분의 어떤 뭐랄까 비중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채권을 약간 일부 해지한다는 개념. 왜냐면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또 적절한 시점에 분할로 매수해서 가져가면 나쁜 엔트리 시점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형식으로 이제 쟤네가 진입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세션이 오지 않을 것 같다, 뭐 큰 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뭐 TAT의 막 비중을 TMF에 막 비중을 크게 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결과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정말 갑자기 크게 와서 TMF가 크게 수익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투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이 채권 ETF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냐에 따라서 투자 방식과 어떤 형태가 바뀔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상태에서는 경기 침체 확률이 조금 낮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라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이연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좀 이연시키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연준의 금리 정책과 같이 좀 높은 수준의 금리가 좀 길게 이어질 확률이 있다. 그러면 섣불리 진입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렇게 리세션이 안 올 경우에는 또 하방도 좀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4.25나 4.3 정도부터 조금씩 진입을 할 생각이고, 그 다음부터는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하고, 4.5, 4.6이 넘어가게 되면 저는 사실 주식도 팔아서 채권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조금씩.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리세션이 올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모르겠습니다. 4.5까지는 가능하다고도 보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그 전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준이나 어떤 재무부에서 뭔가 좀 행동을 먼저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3월에도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스템 은행의 지방은행들의 시스템 리스크가 좀 터질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연준이 먼저 행동을 취해서 방어를 했잖아요. 저는 지금의 어떤 미 정부나 연준의 행태가 굉장히 시장 개입을 자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이 이번에도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하에서 다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저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케이스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케이스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이 높은 상태거든요. 현금 비중이 거의 50% 이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식을 조금씩 더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채권을 성급하게 뭐 해지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에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